옛날 옛적 평화로운 마을의 수면의 신비와 중요성을 설파하는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라운입니다. 라운 할아버지는 마을 사람들, 특히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이 수면을 간과하는 모습을 보고 걱정하곤 했습니다. 그는 수면이 단순한 하루의 마무리가 아니라 건강과 행복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깨닫게 된 후 그 가치를 전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 회관에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라운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수면은 우리의 신체와 정신이 재충전하는 시간입니다. 질 좋은 수면은 건강한 삶을 위한 토대가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좋은 숙면을 위한 황금 규칙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말에 귀 기울였습니다. 라운 할아버지는 첫 번째 규칙으로 규칙적인 수면 시간 준수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모든 생명체가 일정한 리듬에 따라 살아가며 인체의 생체 리듬 또한 마찬가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은 신체에 안정감을 주고 깊은 잠을 유도한다는 것이었죠. 그 다음으로 그는 수면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방을 어둡고 조용하게 만드는 것,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 편안한 침구를 사용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되었습니다. 좋은 환경이야말로 잠드는 과정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라운 할아버지는 청중에게 스마트폰과 전자기기 사용의 영향도 언급했습니다. 잠들기 최소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뇌는 진정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청정시간, 즉 디지털 디톡스 시간이 현대인에게 더욱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운동의 중요성은 어떠한가? 라운 할아버지는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그는 규칙적인 운동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수면의 질을 향상시킵니다라고 설명하며 하루 30분의 걷기 운동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라운 할아버지는 마음의 준비와 깊은 호흡을 통해 심신을 안정시키는 것의 중요성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잠자리에 들기 전 몇 분 동안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깊은 호흡을 하십시오 라고 조언했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잠자리에 쉽게 들 수 있고 더 나은 수면의 질을 경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라운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끝날 무렵 마을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그 중요성을 실감했습니다. 사람들이 회관을 떠날 때 라운 할아버지는 따스한 미소로 마지막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수면은 밤을 보내는 방식이 아닙니다. 다음 날을 맞이하는 첫걸음입니다. 그날 이후로 마을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면 마을의 불빛이 서서히 줄어들었고 사람들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라운 할아버지의 황금 규칙은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오며 마을의 기본 생활 지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로 인해 마을은 늘 건강함과 평온함이 감도는 곳으로 유명해졌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의 치아 건강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치과 의사 김 박사가 살고 있었다. 그는 마을 주민들에게 치아 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올바른 치아 관리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 치아 건강의 날 행사를 주최하기로 했다. 행사 당일 많은 주민들이 김 박사의 병원을 찾았다. 김 박사는 열정적으로 강연을 시작했다. 치아 건강은 단지 미용상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다양한 연구 결과는 구강 건강의 중요성이 신체의 전반적인 건강 유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라고 말하며 청중들의 관심을 끌었다. 그는 먼저 올바른 치아 관리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하루에 2번 이상 양치질을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러나 그저 칫솔로 문지르기만 해서는 충분하지 않아요. 칫솔질의 기술이 중요합니다. 칫솔은 손잡이를 가볍게 쥐고 치아와 잇몸 사이를 닦는다는 느낌으로 부드럽게 회전시키듯이 움직이세요 라고 조언했다. 또한 칫솔은 3개월에 한 번 교체하고 입 안의 세균을 제거하기 위해 치실을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치아 관리를 위한 식습관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가 되자 김 박사는 더욱 의미 있는 팁을 전했다. 많은 사람들이 치아 건강을 위해 설탕 섭취를 줄여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과도한 설탕은 입안에서 세균이 산을 만들어 치아를 부식시키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단 것만 피한다고 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과일과 채소 섭취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사과, 당근 같은 과일과 채소는 씹는 과정에서 침의 분비를 촉진시켜 입안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자연적인 치아 세정 효과를 가져다 주지요. 그리고 치즈, 우유, 요구르트 같은 유제품은 칼슘과 이늘,
공급하여 치아를 튼튼하게 만듭니다. 라고 설명했다. 강연이 끝나고 김 박사는 행사 마지막을 주민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으로 꾸몄다. 한 주민이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커피를 많이 마시는데 치아에 안 좋은 영향을 줄까요? 김 박사는 웃으며 대답했다. 맞습니다. 커피는 치아를 착색시킬 뿐 아니라 산성 성분이 치아 에나멜을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커피를 완전히 끊기 어렵다면 마신 후에는 물로 입을 헹구어서 산의 영향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김 박사의 강연은 성공적이었다. 주민들은 그의 조언을 실생활에 적용해보겠다고 다짐하며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치아 건강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얻은 주민들은 매일의 관리를 통해 치아와 잇몸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이후로도 김 박사는 마을의 건강 수호자로 불리며 계속해서 치아 건강과 관련된 유익한 강연과 정보를 제공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다. 그의 노력 덕분에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더 건강한 미소를 지니게 되었고 누구나 웃는 게 어색하지 않은 즐거운 마을이 되었답니다. 세 번째 이야기며 태전. 운동을 전혀 하지 않던 나는 어느 날 아침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 너무나 무기력해 보였다. 몸과 마음을 재정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그때 우연히 친구가 추천한 요가를 시작해보기로 결심했다. 문제는 학원을 다닐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홈 요가를 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홈 요가에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는 매트 하나라고 하기에 인터넷을 열심히 검색하며 요가 매트를 구입하려고 했을 때부터 이 이야기는 시작된다. 처음엔 요가 매트가 다 똑같은 줄 알았다. 하지만 검색을 하면 할수록 매트의 두께, 소재, 가격 등 다양한 옵션들에 압도되기 시작했다. 내가 내린 결론은 일단 실사용 후기를 열심히 찾아보자는 것이었다. 각종 온라인 리뷰 사이트를 샅샅이 뒤지면 의 구성이 좋다, 미끄럽지 않다 등의 키워드를 체크하기 시작했다. 다양한 요가 매트를 비교하면서 알아낸 놀라운 사실은 매트의 두께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두께가 얇은 매트는 휴대성이 좋지만 무릎이나 관절이 아플 수 있고 두꺼운 매트는 포근하지만 움직일 때 불안정하다는 점이었다. 그러다 보니 적정선인 6mm 정도의 두께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매트의 소재였다. PVC, 탭, 천연 고무 등 다양한 소재가 있었고 각 소재에 따라 무게감, 친환경성, 미끄러움 방지 여부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친구의 조언에 따라 나는 친환경적이면서도 내구성이 좋은 탭 소재의 매트를 선택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매트의 미끄러움 방지 기능이었다. 요가의 특성상 이동이 많고 중심을 잡아야 하는 동작들이 많은데 매트가 미끄럽다면 아무리 좋은 동작도 이루어질 수 없을 테니까 말이다. 매트를 구매한 후 2주간 매일 아침 햇살과 함께 스트레칭을 해보았다. 매트 위에서 흘린 수많은 땀방울들이 어느덧 나에겐 건강한 습관이 되었고 몸도 차차 유연해지고 마음도 안정되어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제 HTTPS 요가 매트 속에서도 제대로 운동해 볼 수 있게 되면서 나는 홈 요가의 참뜻을 살맡길 수 있었다. 요가는 나를 꼭 끌어안아 건강한 시작에 자극이 되어 주었다. 주변의 다른 사람들도 요가를 시작해보라고 권유하게 되었고 수많은 매트 중에서 나의 선택처럼 올바른 시작을 위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믿게 되었다. 그 시작은 나의 변화를 이끌어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건강과 웰빙을 중요시하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 주민들은 매일 건강한 식사를 하고 농장에서 직접 재배한 신선한 채소를 먹으며 긴 산책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사람들은 점점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생활 방식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을의 중심의 서걸음의 달인이라고 불리는 나이든 현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꾸준히 10,000걸음을 걷는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그들의 건강이 걱정되어 마을 회관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강연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10,000걸음을 걷는 것은 단순히 걸음 수만큼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건강과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길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왜 이 목표를 설정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는 육체적 건강에 대해 말했습니다. 하루 10,000걸음은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여 비만을 예방하고 체중을 관리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제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그는 이 같은 점들을 자신만의 경험과 최신 연구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정신 건강에 대해 말했습니다. 걷기는 단순히 몸에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평화를 찾는데도 탁월한 방법입니다. 걷는 동안 우리는 자연과 하나가 되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걷는 것은 불안과 우울감을 줄이는데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는 걸으며 얻는 작은 기쁨들과 삶의 의미를 찾는 시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자는 사회적 유대감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만걸음을 채우는 것이 결코 혼자서 해야 하는 일이 아닙니다. 친구들이나 가족과 함께 걷는다면 걷기는 훨씬 더 즐거워집니다. 이런 경험은 인간관계를 돈독히 하고 서로 소통과 유대감을 강화하는 중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은 마을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의 말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날부터 마을 사람들은 작은 목표를 세웠습니다. 매일 만걸음을 걷는 습관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어렵게 느껴졌지만 곧 그들은 이 도전이 가져오는 긍정적인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각자의 건강 상태가 점차 개선되고 마음은 한결 편안해졌으며 사람들 사이의 관계 또한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 그 작은 마을은 다시 건강과 활력으로 가득 찬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걷기 운동은 그들의 새로운 전통이 되어 다른 이웃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마을의 누구든지 여러분에게 말할 것입니다. 10. 공걸음을 걸어보세요. 그것이 당신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변화의 시작 때문입니다. 삶을 더 활동적이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작은 첫걸음이니까요.